가지고 너무 많이 몇 명이 목표 나갈 수 있잖아.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니까 우리 분사 가자. 분사. 그것만 했지. 그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그것만 했지. 그지? 분사 구문을 한 게 아니잖아. 네. 분사 구문을 합시다. 분사 구문. 야 되게 책 안 보지 않냐? 나 수업할 때 책 잘 안 보지 않냐? 독해할 때 빼고. 원래 잘 안 봐요. 아니 이게 왜 안 볼 수 있냐면 나는 이 책이 아니라 내 책이 있어요. 문법책이. 그래서 그거 만들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말했잖아. 내가 가정법 하나 가지고 4시간 떠들 수 있다고. 안 팔아요. 응? 안 팔아요. 안 파냐고? 뭐 출간은 안 했죠. 출간 안 하고 그냥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서 좀 더 유명해지면 그때 이제 니네가 아들 딸 낳으면 걔네한테 팔고 나이 먹어서 이제 분사 종류가 몇 개죠? 2개죠. 하나는 현재 분사. 형태는 그죠? 하나는 과거 분사. 형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초반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의 형태. 그러니까 그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 자체가 이 분사는 말이 이제 분사라고 되어 있지만 품사적으로다가는 뭐다? 형용사입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격 보호 자리라든지 목적격 보호 자리라든지 그죠? as의 가운데 그죠? 원급 비교할 때 형용사랑 부사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도 당연히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전부 다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의 품사가 형용사라는 걸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뭘 하더라도 안 헷갈려. 그럼 형용사가 품사 자체가 형용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감각동사의 뒤에도 뭐가 와 원래? 형용사가 오죠. 맞지? 그치? 뭐 smell, loo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뒤에도 원래 형용사가 오잖아. 그 자리에도 당연히 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명사 뒤에서 이제 분사가 꾸며줄 때 이런 형태일 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생략돼 있다고 하죠? 그렇지. 주격 관계된 명사랑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복습 한번 해보자. 지금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초반에 했기 때문에 11월 달 초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12월 거의 말이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명사를 꾸며줄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분사 종류 몇 개라고? 이 분사 자리에다가 현재 분사를 넣을 것인지 과거 분사를 넣을 것인지 그치? 그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만약에 명사 뒤에 현재 분사로 나와 있고 거기 밑줄이 걸려 있는데 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위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과거 분사를 혹시 바꿔야 되는지 그치?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ing를 붙일 것인지 여기에 pp를 붙일 것인지. 근데 그게 뭐랑 이어진다? 비동사랑 이어지는 거잖아. 결국에는 맞잖아. 에이 맞잖아. 그래서 비동사랑 ing랑 이어졌다라고 하면 얘는 뭐야? 비ing 뭐야?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지. 진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뭐가 중요한 거라고 다시? 능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능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뭐랑 뭐랑 일단 따져봐야 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따져봐야 돼. 맞니? 맞아요? 자동사라면 그 자체로 괜찮죠. 그 상태에서 끝나겠죠. 이 형식 동사라면 뒤에 뭐 보어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타동사라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냥 목적어 하나만 필요한 거는 3형식밖에 없다 그랬죠. 수동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왔을 때도 우리가 그건 조심해줘야 돼요. 맞지? 타동사가 3형식일 때는 그냥 타동사 목적어 한 개만 쓰면 되지만 4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2개를 써야 되고요. 5형식일 때는 목적격 보호까지 써줘야 되죠. 그죠? 그거 조심해줘야죠. 뒤에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능동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는 뭐야?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죠. 수동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동태도 뭐여야만 일단 동사가 타동사여야만, 그지?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가 있는데 BPP니까, 그지? 근데 그 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잖아요. 3형식 타동사, 4형식 타동사, 5형식 타동사. 그래서 3형식 타동사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다? 비동사 플러스 이거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주어까지 적어줘야 돼? 이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두 번째, 4형식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다는 거죠. 아는 사람? 저요? 뒤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되지? 직접 목적어가 남아 있어야 돼. 왜? 뭐가 주어 자리로 갔어? 그래. 그래야만 4형식의 수동태라고 그랬지. 뭐라고? 뭐라고? 그래. 주어 자리로 뭘 보내야 돼? 4형식 원래 기본적으로 뭐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나뉘어지죠. 그죠? 그 중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비동사 PP로 꺾이고, 그죠? 뒤에 남아있던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 4형식의 수동태라 그랬죠.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왜 안 된다 그랬어? 전치사가 생기잖아요. 전치사가 생기면 거기서 그냥 문장이 한번 끊겨버린다 그랬죠. 그치? 그럼 걔는 3형식의 수동태랑 같은 운영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5번은 5형식은 주어, 비동사, PP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는 얘 뭐가 남아있어야 돼?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어야 돼.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인간들아.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 어디다가든 계속 써먹어요. 이거 알면은요,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면은 문제 풀 때 진짜 편해요. 내가 이거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2월달까지 내가 한 2-3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랑 관계사, 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거랑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렇게만이라도 제대로 방학 동안에
가져가죠. 그러면은 진짜 나머지는 좀 쉬워. 솔직히 나머지는 외우는 거밖에 없거든. 오늘 내가 그 시험 본다 그랬죠. 그래서 까먹은 줄 알았지. 그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시험 본다고 했죠. 그죠? 이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지나고 바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근데 시험이 너무 많아. 원래 인생은 시험의 연습이에요. 알겠니? 외워 제발. 아 이거 외우냐? 이해. 아니 네가 만들어봐. 3형식을 수동태로 꺾어보고 4형식 수동태로 꺾어보고 5형식 할 줄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 왜 다 이제 그 뭐야 숟가락으로 다 떠가지고 또 먹여주는데도 왜 못 받아보고 질질 흘리고 있어 자꾸.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 그지? 그 다음은 이제 분사 구문을 봐야겠죠. 그 전에 하나만 다시 물어보자. 문장 내 동사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문제가 나와 있을 때 그 문장에 특히 뭐 터미널에서 이런 거 풀 때 그 문장 내 동사 개수가 몇 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면 편해지죠. 그죠? 근데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처럼 보이는 게 두 개 이상이다? 그럼 하나는 뭘로 처리해줘야 된다 그랬지? 준동사로 처리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분사거든. 그지? 분사도 마찬가지로 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읽어줘요. 정신 차려. 분사 뭐라 그랬죠? 분사도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잠깐 짧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는 거 있잖아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절을 갖다가 구로 바꾸는 행위예요. 절을 구로 바꾸는 행위. 정신 차려. 졸지 말고 눈이 거의 반쯤 감겼어 다들. 절을 구로 바꾸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에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랑 주절이죠. 얘가 주절이 되겠죠. 접속사가 달려있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사절을 갖다가 부사구로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는 얘도 이제 생략을 해버려. 이 동사를 갖다가 어떻게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ing를 붙이는 행위를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스텝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죠?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 부사절의 뭘 지워? 접속사랑 주어를 삭제시키면 돼요. 두 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ing를 붙이면 끝나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맞지? 그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써보자면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After he went to the park, he met the dog. 그가 공원에 가고 난 다음에 그가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접속사 달려있는 얘가 부사절이 되겠고 얘랑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래? 일단 접속사랑 주어랑 둘 다 빼버리래. 그리고 난 다음에 얘 어떻게 하면 돼? 동사 원형으로 바꾸니까 go. 여기다가 ing 붙이면 끝난다 그랬죠. 얘는 똑같죠. 근데 얘가 이제 문장 시작하는 놈이니까 대문자로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So going to the park, he met the dog. 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분사구문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앞뒤 문맥과 맥락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막 빨리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분사구문 쓰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보다는 어디서 많이 써? 분사구문은 문어체에서 많이 쓰죠. 책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분사구문. 왜? 그냥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는데? 앞뒤를 보고선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그죠? 이게 우리는 어떤 접속사에게는 뭘 나타내는 접속사지? 시간. 그렇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뭘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고 그죠? 그런 모든 접속사들이 전부 다 뭘로 변신할 수 있어? 분사 구문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네 막 이런 거 뭐 시조 양이 막 이런 거 하잖아. 중학교 때 막 안 해?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있어? 없어? 시간 조건 양보 이유. 그 분사 구문 가르칠 때 그런 거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분사구문으로 바뀌고 나면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을 구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앞뒤 문맥을 가지고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 그걸 유추해서 다시 절로 바꾸는 연습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이런 시간에 나타나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after인지 when인지 아니면 뭐 while인지 그죠? 어떤 시간에 접속사가 뭐 생략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알 길이 없으니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특히 시간에 나타나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싶을 때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길이 없을 때 동자가 그치? 알기가 힘들다고 필자가 판단을 할 때는 그냥 시간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남겨두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fter going to the pa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남겨주다. 선택인 거죠. 그죠? 그냥 going이라고 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면 뭐가 지금 생략이 돼버리는지 모르니까 이제 필자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이제 그 예문을 해서 만들어 보는데 좀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 한번 바꿔볼까요?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니? 얘 쉬워. 그 다음에 얘도 쉬워.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비동사로 바꾸고 ing 붙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맨 앞에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비동사를 갖다가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being이 된 거죠. 그죠? 분사구문이 being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을 할 수 있어.
그럼 뭐만 나와? 형용사만 나와. 그럼 문장이 뭐로 시작해? 형용사로 시작해. 이런 경우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지? 아무것도 없이 pretty, she's loved.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예요. 예쁘기 때문에 그녀가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또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이 형용사 말고도 그냥 이 일반적인 형용사 말고도 뭐가 올 수 있어? 분사. 그렇죠. 분사도 올 수 있죠. 그죠? 근데 현재 분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while he was brushing his teeth, he listened to the music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이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바꿔보면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비동사로 바꾸죠. 아니? 그 be in brushing his teeth가 되지. 그지? 근데 진행을 나타내는 게 분사구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얘도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생략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while he was brushing his teeth랑 while 뭐 he brushed his teeth랑 요 문장 두 개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형태는 어때? 같거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진행이라는 거. 하지만 뭐는 의미 있어? while he was 뭐라고 할까? given a lecture 강의를 듣는 동안에 뭐 노래를 들었다 똑같은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친다면 얘는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되죠? being given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지우고 나면 뭐만 나와?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냥 일반 형용사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뭐야? PP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분사 구문을 일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야? being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다음 두 번째 계속 두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두 번째 그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처럼 무슨 표현이 가능해? 뭐도 표현이 가능할까? 태도 했죠 방금. 태도 했는데 뭐는 안 했지 우리 아직? 시제. 그래 시제 표현을 아직 안 했어. 시제 표현. 근데 내가 말했지 그때 투부정사의 시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 다 뭐랑 똑같다 그랬어? 모든 준동사가 단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었잖아. 기억나니? 그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나머지 다 그냥 적용만 시키면 된다 그랬잖아. 뭐 설명했었니? 투부정사 할 때? 일반적으로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 얘는 뭐라 그랬어?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단순 부정사라 그랬고 얘는 뭘 나타낸다 그랬지? 뭐랑 비교를 통해서? 분동사. 그렇지. 본동사랑 비교를 통해서 얘는 일반적으로 단순 부정사를 쓰게 되면 본동사의 뭐랑? 시점과 동일하다 그랬지. 일치한다 그랬지. 똑같다 그랬잖아. 그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갖다 붙이면 to have pp 갖다 붙이면 그렇죠? 얘는 뭐라 그랬지? 본동사의 시점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하나 앞으로 간다고. 그래서 본동사가 현재면 얘는 뭐가 되는 거? 과거가 되고 본동사가 과거면 얘는 뭐가 되는 거? 대과거가 되고. 그죠? 그 얘기 했었잖아. 근데 나머지 준동사도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그러면 똑같아. 근데 형태만 다르지. 당연히 분사니까.
어떻게 될까 분사는? 똑같거든 나머지는. 근데 얘는 당연히 ing가 되겠고 똑같이 have pp 적용시키면 뭐가 될까 얘는? have been pp가 되는 것뿐이야. 얘 똑같이 본동사의 시점과 동일한 경우 본동사의 시점보다 하나 전인 경우 having pp를 굳이 써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분사 구문은 어디다가 더 많이 쓴다고? 구어체 문어체? 문어체. 근데 문어체인 경우에도 필자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독자가 알아듣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뭔가를 명시해준다 그랬죠. 그치? 그런 경우에 자 그러면 봐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꿔봅시다. 얘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얘 어떻게 해? 바꾸고 샌드위치 이거야? 뭐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이 닦은 게 먼저야? 샌드위치 먹은 게 먼저야? 샌드위치 먹은 게 먼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절의 본동사보다 얘가 더 하나? 이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맞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분사구문에서는 시제 표현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그 헷갈릴 만한 경우에는 having pp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having pp를 써주시면 돼. 그래야만 독자가 알아들 것 같다 싶을 때는 써주면 돼. 근데 당연히 양치하고 샌드위치 먹는 사람 많이 없잖아.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잖아. 이런 경우에 너무 명확하죠. 이런 경우에 명확하니까 그냥 eating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전이면 시점이 하나 전이면 그 반드시 이제 시제 표현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만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독자의 상상에 맡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시제 표현이. 물론 이렇게 having pp를 써줬다면은 확실하게 주절의 동사보다는 하나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가시적으로도 딱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친절하게 그렇게 써주는 필자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 시제 그 시간 관계가. 그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안 써주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알겠니? 다 했어. 자꾸 끝났어.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요? 독립분사구문이랑. 근데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 외워두시 외워주시면 돼. 어떤 거 이거예요? 어떤 거가 있니? 뭐 strictly speak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엄격하게 말해서 뭐 그런 그 구문들이 있거든요. 몇 개가. 그건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 그럼 좀 이따가 내가 프린트해가지고 드릴게요. 아니 그건 시험 안 봐. 그냥 어차피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한 몇 번 정도만 그냥 눈에 익게만 봐두면 나중에 그냥 독해할 때 그냥 읽기 편하라고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제가 이따가 그냥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뭐 해야 돼? 우리 분사구문 배울 때 뭐도 배웠니? 중학교 때는 안 배우나? 내가 오늘 중3 선생님들 얼굴을 다 보고 왔는데. 주어 다를 때. 응? 주어 다를 때. 주어가 다를 때. 그치. 그것도 이제 독립분사구문 중에 하나죠. 자,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정하고 봤던 거는
부사절의 주어랑 뭐야?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전제를 놓고 봤었죠? 그지? 근데 이것도 내가 했었나 몰라. 기억이 안 나네.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Walking along the street, the cat followed me.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왔다. 그냥 쓰면 뭐야? 고양이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왔다. 돼버리죠. 쓰고 싶은 건 뭐야?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내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왔다가 돼야 되니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구문을 써놓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뭘 명시해줘야 돼? 분사구문에 뭐? 무슨 주어? 의미 상의 주어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를 해주면 돼. 무슨 격? 주격.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주격. 형태가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그죠? I walking along the street, the cat followed me. 이상하죠? 그치?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구문이 탄생해버렸죠. 근데 이게 맞아요. 잘 안 쓰는 것 뿐이야. 잘 안 쓰는 것 뿐이고 차라리 이렇게 말해주느니 뭐라고 해? When I was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절로 얘기하겠죠. 그죠? 굳이 분사구문을 바꿔서 이해하냐 안 하겠죠. 보통은 굳이 바꿔준다 치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with가 포함된 분사구문이 있죠. with라는 전치사가 포함된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with 뒤에다가 명사를 하나 갖다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분사가 들어가야죠. 첫 번째 뭐?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두 번째 과거분사. 자, 그 다음에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 네 번째 하나 남았어. 형용사의 품사가 될 수 있는 놈이 하나가 더 있거든. 내가 몇 번 설명했어 이거. 뭐가 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고 하는. 그치? 얘는 전명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인데 얘는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놈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명사가 명사를, 그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또는 그냥 읽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때문에로 읽어도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분사구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뜻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뭐 시간, 그죠? 시간에 어떤 접속사도 있었을 거고, 이유 뭐뭐 때문에, 양보 비록 뭐뭐하지만, 조건 뭐뭐 한다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맥락상으로 맞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30분, 그죠? 지금부터 40분까지 잠깐 휴식을 하고요. 안고 8시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알죠? 왜 이렇게 들어와요? 알겠죠?